삶을 진짜 바꿉니다.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. 저는 세상을 했습니다.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뭐 7시에 일어나면은 뭔가 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세워야지라고 하면 처음부터 막 10개, 20개 미팅을 막 30분, 1시간 단위로 미친 듯이 달리는 걸 얘기하진 않아요. 압박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냥 한두 가지만 먼저 시도해 보세요. 그러면 이제 작가님을 통해서 이게 루틴을 정한다는 게 정말 아침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또 내가 또 성공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은 작가님 뭐 주변에도 뭐 당장 뭐 남편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직장 동료들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? 뭐 루틴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 같고 또 이제 작가님이 또 그들을 봤을 때 잘 지키는 그 사람들, 루틴 잘 지키는 사람들의 뭔가 그 삶의 변하는 모습들 좀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? 저는 진짜 가장 가까운 남편이 이런 거가 그러니까 메모 같은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. 오, 남편분도? 남편이. 그 남편은 사업을 해서 쪼끔 더 이렇게 정형화된 일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진짜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훨씬 편하고 본인 마음을 왜냐면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사실은 있잖아요. 예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메모를 하는 것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 루틴 리셋이라는 책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서 그런지 제 첫 번째 책은 그렇진 않았는데 이 책은 되게 연락을 많이 받아요. 오늘 나 예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이 얘기 듣고 인제 좀 적는 거를 해 보려고 한다. 이런 연락들을 많이 줘서 진짜 좀 저는 단순히 책에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삶에 정말 작게라도 영향을 주고 예 좀 변화를 시켰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. 어쨌거나 뭐 작은 그 루틴을 지키고 이제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자존감도 높여주고 행복감도 또 주고 그러면 삶이 이제 바뀌게 되고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루틴이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?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 상황이 바뀌었는데 계속 고집할 때. 그래서 내가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루틴도 바뀌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루틴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 하루를 내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. 나를 억압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바뀌었고 뭐 환경이 바뀌었고 했으면 아니면 정말 내 건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조정을 하고 다시 시도해 보는 그게 필요한 근데 그 작가님의 사례가 딱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뭔가 내가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뭐 7시에 일어나면은 뭔가 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뭔가 내 삶에 뭔가 내가 좀 과거보다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. 그런 것들을 뭔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요?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많이 그랬었는데 그러면 면밀히 따져서 내가 저녁 시간에 저는 일찍 잤던 거를 사실은 지금은 쪼끔 더 늦게 자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몇 시에 일어났냐가 아니라 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를 뜯어보면 되는 거죠. 단순하게 내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원래 뭘 했었는데 똑같이 살면서 못 일어나는 건 아닐 거거든요. 저도 그랬었고.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절대적인 이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을 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다닌다는 가정하에 이 퇴근 후에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퇴근 후의 시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루틴이라는 거는 그냥 하루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계속 이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내가 정해 놓은 루틴을 좀 잘 지키려면 전날부터 이렇게 같이 인제 이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그 무조건 "뭘 해라."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해진 그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요즘에는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. 자기 관리를 엄청 잘 하시려고 해서 부동산 공부, 주식 공부, 뭐 재테크도 하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부업도 하시고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'아 퇴근했다.' 이러고 완전 그냥 이렇게 해제가 돼서 뭐 영상 보다가 그냥 시간 몇 시간 가다가 갑자기 잠들고 뭐 이러시는 일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기보다는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뭐 운동이나 공부하는 거를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계획을 해서 그걸 지키고 중간에 꼭 쉬고 저는 쉼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. 근데 그 쉼이라는 게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핸드폰 보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쉼의 시간도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그것도 좀 계획을 해 놓고 내가 이제 1 시간, 2 시간 뭐 좋아하는 뭐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고
하고 좀 의식적으로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쉼 자체도 루틴에 포함시켜서 하루에 그 루틴이 네. 정해진다라는 거죠? 그러니까 우리는 루틴이라고 하면 무조건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잖아요. 그렇진 않아요. 저는 쉼도 하나의 루틴이라고 제가 목차에 적었는데 그 쉬는 것도 정말 일 주일에 뭐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렇게 좀 늘어져 보는 것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뭐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관계에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면 그런 약속도 가질 수 있는 거죠. 퇴근 후에 이제 그 루틴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하루만 살 건 아니니까 다음날에 당연히 뭐 늦게 자면 당연히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퇴근 후 역시 내가 잘 보내야지만 다음날에 또 시작을 잘할 수 있다. 네. 그 말씀이신 거죠? 네.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루틴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? 루틴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. 네. 물론 저는 이제 제 경험 덕분에 직장인이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루틴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뭐 육아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뭐 준비를 뭔가 하는 분들도 그렇고요. 저는 심지어는 요즘에 생각 많이 하는 거는 좀 학생들,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나의 삶을 좀 그냥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를 좀 내가 의식적으로 잘 운영하고 좀 주도적으로 살려면 이런 루틴은 물론 강도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아이도 좀 그렇게 전 같이 많이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. 같이 루틴을 만들고 계신가요? 그쵸. 저도 모르게 이제 아이도 이제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보통 와서 몇 시부터 몇 시는 저녁을 먹는 시간이고 뭐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8 시부터 9 시는 엄마랑 같이 숙제를 하는 시간이고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그 작가님 얘기 많이 들었지만 진짜 이게 그 열심히 사신 얘기하고 그 지하철에 책 쓰고 막 네. 아니 뭐 업무 성과 잘 냈다는 얘기 들으니까 벌써 이거 숨 막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'아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.'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루틴이라는 게 그렇게 막 삶을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? 아니에요. 그거 저도 오해를 많이 사거든요.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워킹맘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였고 대신에 저는 막 9시 반 10 시부터는 계속 잠을 또 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'이 루틴을 내가 세워야지.'라고 하면 처음부터 막 10 개, 20개 루틴을 막 30 분, 1 시간 단위로 미친 듯이 달리는 걸 얘기하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나는 내 상황에 맞춰서 뭐 한 가지부터 시작하고 두 가지부터 시작해도 되고요.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루틴은 나를 쪼끔 더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지게 만들어야지 스트레스가 되고 억압이 되고 그렇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장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또 반대로 누군가한테 계속 보여주고 인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정말 나를 위한 거고 '아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아 내가 이렇게 좀 잘 해낼 수 있네.'라는 그 행복감을 좀 느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책을 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'나를 압박한다.'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냥 한두 가지만 먼저 시도해 보세요. 요즘 MBTI가 또 유행하니까 그 이제 J가 계획형이죠. 예. 그 J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감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'나는 애초에 뭐 P야. 그래서 나는 J랑 달라.'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안 세운다거나 혹은 뭐 '루틴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.'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또 무슨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? 제가 남편한테 한 얘기. 그래서 남편은 정말 제가 막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. 메모하는 거랑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떠한 하루에서도 1 시간 정도만큼은 인제 고정될 수가 있잖아요. 그 시간에는 매일 내가 업무 관련된 뭘 한다.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세웠더니.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서 진짜 좋은 것 같아."라고 말을 하니까 예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이라도 해 보시면 어쨌든 피드도 직장 생활하고 피드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 무조건 다 맞춰서 할 필요는 없는 거. P에게도 루틴은 필요하다. 그러면 그 루틴의 강도와 몇 가지인지 이거가 다를 뿐이지 예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내가 내 하루를 운영하는 모두에게는 필요하니까. 그 인증하는 거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. 그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긴 한데 막 미라클본이 한참 열풍일 때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 찍어 가지고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고 막 이런 거 열풍이었잖아요. 이런 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SNS에 내 루틴적인 삶에 대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공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루틴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? 아니면은 오히려 더
도움이 안 될까요?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재밌잖아요.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더 커져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나는 근데 그런 걸 아직 모르겠고 할까 말까를 고민 중이다. 어차피 뭐 일찍 나간 게 뭐 인증해서 뭐 SNS 좀 키워보고 뭐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가님께 조언을 구한다면 작가님은 그 처음 이제 막 루틴을 해보는 사람한테 인증을 하라고 할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인증하지 말고 일단은 루틴을 지키세요라고 말씀하세요? 처음 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냥 보여지는 인증 말고요. 본인 거에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. 본인 다이어리나 뭐 본인이 인쇄해 놓은 거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는 것이 어쨌거나 루틴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. 그럼 루틴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? 한 가지 일단은 내 하루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. 네.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꼭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꾸고 싶은 거를 이제 새로운 루틴을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? 할 수 있는 거 해 보고 싶었던 거를 추가를 해서 시도를 하고 교정을 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을 반복해 보면 되는 거. 결과적으로 이 루틴을 잘 지킨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삶을 진짜 바꿉니다.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. 저는 세상을 했습니다. 이게 뭐 모두에게 성공이나 바라는 길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당장 퇴사를 했다 뭐 편안한 삶을 산다 그게 아니라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냥 살지 않게 돼요. 네, 그리고 또 단순하게 열심히 버티는 삶만 살지 않게 되고요. 정말 매일매일의 나의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. 그쵸? 되게 행복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좀 내 하루와 내 삶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좀 많이 바뀌고요. 이제 그렇게 내 삶이 좋아지고 잘 안정이 되면 사실은 내가 내 일하는 곳도 나의 업무도 결국엔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안정이 돼서 잘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성과가 나오면 또 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. 그러니까 정말 제 삶이 그렇게 제가 이제 십몇 년을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갔었고 그러다 보면 자기 확신으로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어지거나 삶의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에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직장 다니실 때는 아마 뭐 출퇴근하고 이제 업무 성과에 관련된 루틴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퇴사를 했으니까 그게 다 사라진 거잖아요. 지금 가장 중요한 루틴은 뭐 어떤 게 있나요? 저는 근데 책을 썼을 때는 또 책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루틴이었고 지금은 사실은 자기 계발을 하거나 막 뭔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그런 것보다 제가 조금 그동안 못 했었던 아이 육아라든지 이제 아내로서 좀 남편을 챙기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집안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많이 챙기고 있고요. 그리고 조금 소홀했던 건강 그것도 챙기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예 일을 놓은 건 아니고 또 저의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업무적으로는 시간을 채우고 있죠. 건강, 육아 이런 집안일까지 다 루틴화. 네,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책을 보고 영어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시간에 그냥 아침을 조금 더 차리고 뭐 챙기고 이제 이런 것들로 변화가 된 거죠.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뭐 남편분이 출근하면은 내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정해 놓고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네. 거죠? 그게 뭐 일주일씩 달라질 수도 있고요. 이제 뭐 매일 청소하고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인제 제 계획 안에 있는 거죠. 작가님 영상을 보고 혹은 책을 보고서 이제 작가님께 이제 루틴에 관련해서 뭐 조언을 받고 싶거나 좀 얘기를 해 보고 싶다. 뭐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? 예 그럼요. 제 블로그도 있고 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제가 인제 요런 그 루틴이라는 것을 좀 도구화해서 삶을 좀 잘 운영하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인제 제가 그런 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지는 메신저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더그로우라고 하는 제 1인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. 예. 그래서 인제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기를 좀 소망하고 있는데 예.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보면 콘텐츠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찾아오셔서 뭐 DM도 괜찮고 이메일도 괜찮고 많이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. 네 인스타그램은 제가 hello.the-grow고요. 예. 블로그는 점이 안 돼서 더 하고 가운데 바 하고 grow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뭐 DM이든 댓글이든 작가님을 만날 수 있다.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좀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처음 루틴 세워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챌린지 같은 건 좀 계획은 하고 있어요. 기획을 하고 있고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?
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우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의 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으신 욕구가 있으신 거잖아요. 그것만으로도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렵지 않게 남들이 하듯이가 않고 정말 나한테 맞춰서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그 성공 경험을 해보시면서 매일 하루를 아, 나 좀 멋지다라고 느끼면서 행복하게 시작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내재화가 됐었을 때 내가 더 확장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지거든요.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루틴 리셋의 저자 홍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